한국의 하늘과 땅이 동시에 뚫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 그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 항공사 소속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부산항 개발권부터 전국 곳곳의 데이터 센터까지 국가 핵심 인프라가 통째로 중국 자본 품에 안길 수 있는 상황이죠. 반값 항공권이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 숨겨진 무서운 전략,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우리 경제 심장부를 파고드는 중국 자본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체감하고 계실 항공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유럽이나 미국 가는 항공권 가격 검색해 보셨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직항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중국 항공사 경유편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대에 티켓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단순히 저항가 항공사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덤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은 간단하지만 치밀합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 승객들을 태운 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중국 허브 공항으로 일단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환승시켜서 유럽이나 미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항은 허브로 성장하고 인천공항은 단순히 승객 공급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전략이 실제로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중 노선에서 중국 항공사들의 여객 점유율이 55.8%를 기록했거든요. 우리 국적사는 44.2센트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항공사가 과반을 넘긴 겁니다. 성장 속도는 더 압도적이죠. 중국 항공사들의 여객 증가율이 28.9%인 우리 국적사는 9.5%에 그쳤습니다. 거의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에어차이나는 인천과 김포에서 베이징 노선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거점으로 러시아 상공을 통과하는 유럽 장거리 노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못 쓰게 되면서 우회해야 하는데 중국 항공사들은 여전히 러시아 상공을 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연료비도 줄일 수 있죠. 이 이점을 가격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전가하는 겁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또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인천과 광저우를 비롯한 남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환승 전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광저우 공항을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의 환승 허브로 만들면서 동시에 유럽행 승객도 끌어모으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던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일단 한 한국 승객들을 중국 공항 경유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격을 올려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전형적인 시장 잠식 전략입니다.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운영 비용을 중국 국적사보다 더 낮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중국 항공사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건비나 공항 사용료 같은 고정 비용을 우리보다 훨씬 낮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비용 항공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줄어들면서 장거리 노선 운임 인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적사 요금은 오르는데 중국 항공사는 여전히 싸니까 당연히 중국 항공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 경쟁력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공항의 핵심 가치는 얼마나 많은 국제선 환승 여객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출발 승객들이 중국 공항에서 환승하게 되면 인천공항은 단순히 출발지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환승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 공항으로 넘어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지위를 잃고 지역 공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시장 잠식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투자사 힐하우스 캐피털을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흥국생명과 하나생명의 양파전으로 예상됐는데 힐하우스가 본입찰에서 인수가를 1조 1천억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돈입찰에서 1조 500억 원을 제시한 흥국생명이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뒷순위로 밀린 거죠. 힐하우스 캐피털은 중국의 대표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창업자는 장레이라는 인물인데 중국 허난성 출신이거든요.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텐센트와 징동닷컴 같은 중국 빅테크 투자로 성장한 전형적인 중국계 자본입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문제는
문제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관리하는 자산의 성격입니다. 단순히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같은 일반 부동산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전략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개발 프로젝트의 선순위 대출 사업자로 참여했어요.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고 양곡부두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40메가와 하이퍼스케일 하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현재도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의 핵심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물리적 기반이 바로 데이터 센터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거래시장 사업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이 시설의 소유권이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 시설의 소유주가 중국계 회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힐하우스 캐피털 측에서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전문 경영진을 존중하겠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면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 자본은 정부와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금 출처와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거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심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 자본, 중국 자본에 대한 심사가 생각보다 느슨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형식적인 서류 검토에 그치고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나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을 내세우면 중국 자본이라는 사실이 희석되는 효과도 있고요. 국가 안보 차원의 리스크는 단순히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 자본의 핵심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항만이나 통신, 에너지시설 투자를 막는 게 핵심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심사 체계가 부족합니다. 특히 민간 투자를 가장한 전략적 인수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도 표면적으로는 민간 투자회사 간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항공시장과 부동산 자산운용사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거든요. 항공시장 잠식은 물리적 이동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이고 부동산 자산운용사 인수는 국가 핵심 시설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대1로 정책 이후 중국은 전 세계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거든요. 항만, 공항, 통신 등 경제의 동맥과 같은 시설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업적 투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게 목표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이고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항공교통권과 핵심 자산까지 중국 손에 들어가면 의존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겁니다. 경제 주권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중국 항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항공권 가격이 싸서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공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 항공사들이 가격을 올려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민간 기업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전략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이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거든요.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항공시장의 경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 항공사의 덤핑을 묵인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항공협정상 특정 국가 항공사를 차별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을 받는 덤핑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하려면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 법 체계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융 건전성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거든요. 특히 중국처럼 정부와 기업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국가의 자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항공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공항 사용료 감면이나 유류세 환급 같은 지원책을 강화하고 중국 항공사의 보조금 덤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승 가격 경쟁으로는 중국 공항을 이길 수 없거든요. 서비스 품질이나 환승 편의성, 면세점 쇼핑 경험 같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일본 승객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유럽이나 미주로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만, 공항, 데이터 센터, 에너지 시설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내국인 또는 우방국 자본으로만 투자를 허용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의 자본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물론 이런 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거나 무역 제재를 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걸린 문제를 단기적인 경제 이익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호주는 중국의 항만 투자를 막았고 영국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적 손실도 있었지만 국가 안보를 지켰다는 점에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치적 문제거든요. 항공권이 싸다고 투자금이 크다고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리하고 이득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주권을 잃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렴한 항공권에 현혹되지 말고 국적사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항공사만 이용하면 결국 국적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중국 항공사도 가격을 올릴 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본의 출처와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거든요. 특히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동을 걸 수도 있거든요. 여론의 압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항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적사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항공사의 덤핑에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지위를 잃으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공항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 관광, 서비스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침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드 배치 때 경험했듯이 중국은 경제 보복을 서슴지 않거든요.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취하고 장기적 주권을 포기하거나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자율성을 지키거나. 답은 명확하지 않나요? 경제 주권 없이는 정치 주권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